자, 스테이블 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좀 물어봤어요. 요즘에 핫하니까. 일단 이제 요 관련된 미국에서 만든 법 있죠? 지니어스 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을 현재 만들었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요거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암호화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예민해요. 스테이블 코인 쪽이. 그래서 많이 투자했던 게 과거에 테더라는 상품이 있고, 암호화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샀고, 요즘에는 그거보다 서클에서 만든 게 있는데 USDC, 그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법은 일단 발행 주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다 어디서 발행해요?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 주체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이 법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는 아무나 막 발행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딱 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 두 번째로 뭐를 정했냐면 이제 중요한 건데 1대1 준비금 보유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1대1이 뭐냐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당 1코인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놓을 때 이제 $1에 맞는 채권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발행 주체가 이 코인 만들 때 $1에 딱 해당되는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코인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돼요? $1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비율이니까. 그럼 $1 바꿔달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이 발행 주체는 어떻게 돼요? 국채를 팔아서, 요 $1짜리 국채를 팔아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요거에 맞는 준비금을 보유하라는 거예요. 준비금. 그럼 이제 화폐 이론 배우신 분들은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걸 배우셨어요. 지급준비금 제도. 그럼 전액이에요? 부분이에요? 이게.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 100만 원 예금했다? 그럼 100만 원 전부 은행에서 보관합니까? 100만 원의 일부분만 보관합니까? 일부분만 보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 제도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야. 근데 이거는 전액 지급 준비 제도야. 이게는. 이게. 그 은행과 다른 거죠.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기본 개념이 일정 금액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돈을 뭐 합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할 수 있고, 그게 신용 창출이라고 하잖아. 신용 창조, 경제학에서. 근데 이거는 전액이니까 대출을 못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신용 창조 기능이 없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은행 가시면 여러분들 실명 확인해야 안 해요? 하거든요. 그게 보통 금융실명제라고도 하고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하거든요. 거래를 할 때. 그래서 고객 확인 당연히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고객 확인 이 부분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돈을 이용해서 코인 이용해서 탈세 같은 거 사람들이 하거든요. 자금 세탁 같은 거.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걸 다 명시해놨어. 지니어스법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개념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스테이블이 영어로 안정적이다. 아까 얘기한 이제 코인이랑 달러랑 연계시켰잖아 이게. 그래서 특정 자산의 가치하고 연계된 코인,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 그럼 특정 자산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 자산. 여기 있는 뭐가 될 수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즉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럼 이제 문제점 보이잖아요. 이게 1달러랑 1코인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게 변할 수 있거든. 잘못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코인 가치가 별로 없네라고 판단되는 순간 사람들은 달러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거 아니야? 코인을 낮게 보고 그럼 이제 붕괴가 발생되거든. 그걸 보통 이제 디패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디패깅이라는 개념 등장하는 게 이 개념 관련되어 있고, 디패깅은 뭐라고 한다? 코인의 가치랑 그 다음에 특정 자산의 가치가 뭐가 되면 괴리가 발생되면 이거를 디패깅이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은 디패깅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를 팔아요? 코인을 팔겠지. 그래서 그걸 코인런 발생한다는 거예요. 코인런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에 다 유추가 되죠. 이런 개념들이.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거 만든다고 발표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는 1,000원에 1 코인 해서 맞춘다고 지금 발표해놨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막 주가 변동하잖아. 관련 회사들,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 막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보면.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명목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하시오 라고 해놨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해 보시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위주로 하라고 했죠. 발행 주체, 자, 명목화폐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대신 우리랑 정확하게는 이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고 한국은행에서 발행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에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이제 법으로 정하면 그 법으로 정한 발행 주체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뭐 금융권일 수 있겠죠. 일반 은행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행 주체는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급 준비 제도. 자, 아까 제가 은행 얘기했던 것처럼 명목화폐 관련된 거는 뭐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이거는 전액 지급 준비 제도.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와 관련된 게 이제 신용 창조, 신용 창출이라고도 하고, 신용 창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그 과정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뭐 10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럼 이제 A랑 은행에 이렇게 예금하면 A은행은 10만 원 중에 일정한 돈만 지급준비금으로 따로 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 하면 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따로 빼놓고 나머지 여유자금 9만 원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9만 원을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을 을이란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으면 또 을이 요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요 돈을 바로 예금한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냥 신용 창출되는 과정을 좀 알기 위해서
그냥 바로 예금한다고 그냥 가정해서 한번 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9만 원 바로 예금하면 B랑 은행에서는 지급주문 또 뛰죠. 9만 원이 10% 하니까 9천 원 뛰고 8만 1천 원을 또 뭐하고 대출해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서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죠. 증가. 그래서 10만 원이란 돈이 9만 원 증가, 8만 1천 원 증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신용 창조, 신용 창출 이런 개념을 쓰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화 승수. 통화 승수가 지금 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통화 승수 공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화 승수. 여기 지울게요, 밑에. 이제 승수는 예전에 승수 효과처럼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찍으면 그거 이상 돈이 증가하는 게 통화 승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통화 승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통화 승수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통화 승수는 하면 본원 통화를 가지고 통화량을 나눠주면 된다. 그럼 통화량은 뭐 플러스 뭐예요? 정의가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현금을 C로 쓰고 예금 통화를 디파짓 D로 쓰고. 본원 통화의 정의는 현금 통화 더하기 지급 준비금 C 더하기 R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위아래를 D로 나눠주면 D분의 C 더하기 1 D분의 C 더하기 D분의 R. 요거를 우리가 통화승수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요거를 현금 예금 비율 이런 개념 쓰죠. 현금 예금 관련된 비율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D분의 R을 지급 준비율 이런 개념으로 써서 통화승수 개념을 설명하죠. 그래서 현금 많이 보유할수록 통화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직관적으로 현금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은행에다 예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예금 안 할수록 은행은 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신용 창출, 신용 창조 과정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지급 준비율이 높아질수록 혹시 통화수는 떨어진다. 지급 준비를 많이 보유하니까 그만큼 대출도 못 하죠. 그 통화수가 떨어질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떨어지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수는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통화수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통화승수는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를 한번 쓰시오라고 해놨어요. 미국한테 도움 될까 안 될까? 라는 건데 지금 미국 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도움이 되니까 밀고 있는 거겠죠. 자, 현재 미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 돼요. 활성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현 상황을 봅시다. 자, 일단 미국은 무역 수지 어떻게 돼요? 적자. 일단 이유는 보통 뭐라고 하죠? 가장 기본이? 달러 관련해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이므로. 그래서 트리피니 딜레마, 달러가 기축통화이므로 세계적으로 달러를 사람들이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돼야 돈이 풀린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적자도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채권 발행할 때 누가 주로 채권 샀습니까? 중국이죠. 중국 등의
고객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등 국채 매입국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만큼 국채 수요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보다 국채 수요가 현재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현 상황이. 자, 근데 이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아까 분명히 1달러 1스테이블 코인 되려면 1달러에 해당되는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100% 준비금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입되면. 근데 이때 이 국채는 단기채예요, 장기채예요? 단기채야 돼.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채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단기채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채 중에서. 왜냐하면 당장 현금화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채 수요 증가하면 단기채 가격 상승할 거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단기 금리는 하락하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추후에 발행할 때 금리가 내려가니까 조달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달 금리의 하락이라는 장점이 또 있겠죠.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금리. 근데 가장 기본은 국채니까 국채 발행할 때 금리가 적은 금리 주더라도 팔린다는 거죠. 낮은 금리로도 팔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어떤 개도국인데 개도국이 카드가 활성화 안 돼 있어. 어떤 나라가. 그럼 얘네는 뭐를 쓸 가능성이 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되게 쉽잖아. 이 코인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없이도 결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 뭐 이런 나라는 주로 이제 개도국, 약간 후진국들이 이런 나라 많을 거고, 얘네는 카드가 활성화 안 되면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세요. 카드 활성화 돼 있어요, 안 됐어요? 한국은? 돼 있죠? 그럼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실패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한국은 또. 그래서 카드가 없는 나라도 잘 안 돼 있는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크겠지만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볼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죠. 자, 이런 거를 언급하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자,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CBDC 코타 쪽 나왔을 때요. 같은 거 나왔죠? 이게 비슷한 거잖아, 원래. 중앙은행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CBDC를 주로 밀어요,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요거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CBDC 하면서 지금 여러 은행들이 돈을 투자했나 봐. 한국은행 쪽에 같이 해서 하기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시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똑같아요. 긍정, 부정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부정. 그럼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죠. 이것도 암호화폐인데 지금 부정 물어봤지만 긍정 효과는 비슷할 거예요. 가장 큰 긍정은 뭐예요? 이게 이제 코인이니까 결제할 때 되게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무역 거래 이런 거 할 때 또는 해외 송금 할 때 시간, 수수료 이런 게 뭐한다? 절약되는 장점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역 거래는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환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환차익, 환차소 이런 게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무역 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는 대신 이제 부정적인 거 물어봤어요. 부정. 자, 일단은 1번. 아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었던 게 민간 주체들이 이제 돈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앙은행 돈을 찍을 때 얻는 이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민간들이 이제 돈을 찍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로 화폐 주조 차익 아니야? 다시 5만 원권 한 장 찍어요. 근데 5만 원 찍을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5만 원 안 든다고. 이게 그래서 제조 비용이 한 1,000원밖에 안 든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5만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실제 제조 비용은 1,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차익을 주조 차익이라고 해요. 그걸 세너리지 효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교환 가치죠. 5만 원. 이걸 소재 가치라고 해요. 근데 종이는 소재 가치가 매우 낮은 거고 동전은 소재 가치가 좀 비싼 거지. 그래서 원래 동전 녹여서 할 수 있어 없어요? 동전을 녹여서 파는 사람도 있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으니까. 종이는 종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동전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잖아요. 또 녹여서 판매하면 큰나는 거야 그게. 원래는 그걸 방지하려고 한다고 법적으로. 그래서 이 차익을 주조 차익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정부의 재정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화. 두 번째 문제점. 아까 통화 순서 관련돼서 은행의 신용 창조 효과는 감소할 수 있고요. 원래 신용 창조 효과라는 것은 돈이 풀린 효과잖아요. 가장 기본인 통화량 관련된 금융 정책 효과가 무력화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연결시키게 되면 금융 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이게 자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렸어. 한은에서 한은 금리 인하 얘네가 그럼 금리 인하되는 거 확대 통화 정책이잖아. 그러면 이거 일단 경제 활성을 도모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코인사들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럼 돈을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얘네 때문에 줄어요. 그리고 금융적 효과가 오히려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코인 발행사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무분별에 많아지면 관리 감독이 쉽지 않지. 추후에. 그래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더라. 문제점. 또.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살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살래요? 달러가 더 인기가 많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흥국의 자금 유출 가능성도 높다. 또 지금 예전에는 물건 팔았을 때 수출했을 때 국내로 돈이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이제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니까 전자지갑으로만 저장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달러가. 그러면 기본적 외환시장 자체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 개입이 쉽지 않아요. 기존에는 달러 들어온 돈 가지고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써드렸던 거 딥페이킹 기억나시죠? 딥페이킹에 따른 코인런이 발생되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발행 요 회사들이 국채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국채 매각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죠. 국채 매각. 그럼 국채 가격 폭락 되고 국채 관련된 금리는 상승. 그럼 이게 시장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자, 이런 문제점을 쭉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개념만 잡으시면 돼. 개념 잡으시면 부정효과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긍정은 가장 기본이 이제 무역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자금 저체의 자산거래 활성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부족과도 당연히 적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